허니문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언론들이 공세적인 보도를 안 해. 간을 봐. 요런저런 기사 써보고 대응을 안 하거나 늦게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만만한 놈들이구나. 애들 조져도 되는구나. 이게 가서 뒤통수 때려도 미안 나 아니야 라고 해도 되는구나 라고 만만하게 봅니다. 우리가 이 트럼프의 횡포에 우리가 약자들이 공동 대응을 하자. 뭐 이런 국민적인 네. 지지와 공감이 있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교로 표출이 되면서 어려운 결정이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런 동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부각시켜주지 않는 거죠. 네. 우리 혼자만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고립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출하는데 네. 실제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이거 보세요. 서울 is isolating itself. 바로 이거야. 우리만 지금 고립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막 외신 보도인 것처럼 유포를 하고 있어. 이거 외신에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남한은 워싱턴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가? 라면 이제 북한 사진을 딱 걸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하면은 이런 거 외신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 talks of alliance but acts of 뭐야? Over here. Here. 그러니까 말은 동맹처럼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며 마치 이제 서울이 동맹을 깨는 주범인 것처럼 오히려 동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 스스로 아이솔레이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가짜 뉴스가 행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 더 가디언 이런 매체가 쓴 것처럼 Korea's a make of alliance but is 뭐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이거 가짜 뉴스가 아니라 네. 허위 정보예요. 허위 정보. 근데 딱 봐도 AI로 만들었네요, 지금. 보니까. 만든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수구 보수 쪽의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랜서 기자죠. 라파엘 라시드의 글입니다. 자, 보시면 방금 페북에서 돌아다니는 외신들이 묘사하는 한국 이 포스팅을 봤는데 인용된 외신 헤드라인들 전부 확인해 보니 존재하지도 않는 극우가 AI로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정보입니다. 네. 저는 가디언에 자주 기고하는 기자인데 가디언 이름으로 엉터리 헤드라인을 만들어 퍼뜨린 걸 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양반이 세계 유수의 언론의 한국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네. 프리랜서 중에 하나인데 라시드 씨. 이제 자기가 주로 가디언에다 기고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가디언에다가 이런 기사가 기고된 것으로 딱 가짜 정보를 올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 아니면 가디언에다 기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알 거 아니야. 네. 알고 봤더니 가짜 정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요 무슨 모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쫙 지금 하고 있어. 외신들이 묘사하는 한국 그래가지고 동맹을 약화시키는 모호한 파트너. 그런가 하면 워싱턴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국가. 자칫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처한 나라.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에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있는 것처럼 제목을 만들어 갖고 네. 돌리는데 실제로 모든 커뮤니티에 다 돌아가서 외신들이 묘사하는 한국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딱 해서 외신이 묘사하는 한국 쫙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응? 미국 정치 갤러리 여기도 보면 뭐 외신들이 묘사하는 한국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가짜 정보. 이 유튜버들 뭐 일반 네티즌들이 주로 이거를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언론 개혁 차원에서 레거시 언론들의 가짜 뉴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악의가 있는 모든 가짜 정보에 대해서 효과적인 금융 치료로서 대응해야 된다. 이게 더 설득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좀 입법을 주도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국익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반역죄나 테러 방지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회수 좀 모아보겠다고 허위 정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국익이 정면으로 바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외신들에서 금방 팩트 체크가 되잖아요. 이런 기사 쓴 적이 있냐 없냐. 너무 손쉽게 입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냥 보입니다. 구글에다가 때려오면 나옵니다. 그럼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유튜버들의 가짜 정보도 그런데 이게 이제 주요 매체 조중동 같은 데서 가짜 정보가 나오면 안 그래도 이렇게 비등점으로 막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여론이 끓는데 거기다가 탁 던지면 팡 터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 가장 심각했던 게 뉴욕 방미 과정에 요 기사 생각나실 거예요. 네네. 종양일보 기사인데 제가 왜 중앙일보를 종양일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멜라니아 옆 비어있던 한국 자리 좋은 외교 기회였는데 아쉬워 지적도. 여기 멜라니아가 딱 있는데 이 중앙일보 기자가 딱 그거를 확대해서 보니까 옆에 한국 자리인 거야. 네. 역시 여기 앉았으면 멜라니아랑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여기는 통역도 못 앉거든. 바로 옆에 앉으니까 이제 김혜경 여사가 영어를 잘했어야만 돼. 만약에 딱 여사가 앉았는데 말도 드문드문 별로 안 하더라. 그럼 또 2차로 조졌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막 조주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 애티튜드, 네. 기자의 자세가 이런데 가면 어떻게든 지금 이 국난의 이 시기에 국익을 위해서 어떤 보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깎아내릴까에 그 급급하고 있는 거야. 그 관점이 마치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적발하려고 하는 교통경찰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저널리스트가 아니지. 교통경찰이지, 그건. 자, 실제로 이 옆에 김혜경 여사 자리가 있긴 했어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 기사의 오류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뭡니까? 잘. 이거 아무도 보도를 안 해주니까 몰라. 네. 우리 시청자들이. 멜라니아는 자기 남편 도란프의 연설 때만 와 있었던 거지. 그렇죠. 도란프 끝나고 나면 같이 나갈 거 아니야. 나가죠. 도란프 끝났는데 계속 앉아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도란프랑 같이 올라갔잖아. 그 도란프랑 같이 올라왔는데 에스컬레이터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 미국 정부가 수사에 들어갔다며. 네. 왜 그게 멈췄냐고. 네. 어? 좀 이상하긴 해 제가 봐도. 왜냐면 그 도란프 때 프롬프터도 작동을 안 했거든. 안 했죠. 약간 이제 걔들도 정치적으로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멜라니아는 같이 들어왔다가 끝나자마자 같이 나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김혜경 여사 하필이면 옆자리에 앉았고 영어를 잘해.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도란프가 연설하고 있는데 둘이 막 떠들면서 뭔가 얘기를 해서 3,500억이 아니라 그냥 350억만 그냥 보증으로 처리해줘. 이런 거를 타결했대. 만약에 멜라니아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좋았겠지 물론. 응? 근데 문제는 뭐냐? 멜라니아가 이석하고 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이 시작된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3시간 넘게 꽤 차이가 있었어요. 네. 3시간 넘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예. 그러면 이거는 의미 없는 거지. 3시간 동안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김혜경 여사님 옆에. 그러니까 3시간 전에 가서 김혜경 여사가 앉아 있었거나 네. 네. 그쵸. 아니면 멜라니아가 3시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남편 다 퇴근했는데 계속 앉아 있었거나 하면 이 기사의 전제가 그러네. 일부라도 인정이 되는데 네. 쓰레기인 거지 쓰레기. 어거지네요. 어거지 완전히. 네. 이런 거는 김태화 특파원 이름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태화입니까? 김태화 특파원 같은데. 워싱턴. 강태화. 자, 태화. 예. 네. 그래서 이제 후속에 청와대가 항의를 했나 봐요. 미리 오늘. 아이고. 네, 중앙일보? 김혜경 여사 미 영부인과 친교 기회 놓쳤다. 기사 삭제. 삭제하고 끝날 일이 아니죠. 또 그쵸. 쫄렸니? 아이고 참. 실제로 김혜경 여사는 멜라니아가 주최한 파티 석상에서 열심히 네네. 정상 영부인 외교를 했습니다. 그 시각에. 그 시각에 공부했어. 예. 어? 예. 근데 안 했다고 조지는 거야. 참 사진 한 장으로 뇌피셜 돌려가지고 나온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저 주말 내내 엄청나게 저 기사가 유포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냥 기사 삭제하고 뭐 바로잡습니다 한 줄 나간 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 맞습니다. 저런 가랑비에 그쵸. 옷이 심하게 젖어요.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해야죠. 그리고 네. 이런 거는 시범 케이스로 네. 누가 봐도 악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쳐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그 저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에서 그 민생 네. 민생 관련 서민 금융 관련해서 네. 그 저희 있을 때 방송했었죠. 어떤 예.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 그때 채무 상환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서민금융을 뭐 아주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200~300만 원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긴급 자금을. 근데 그게 대출 그 상환율이 네. 낮다. 상환을 안 하고 네, 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상환 연기를 해가지고 이자를 잘 내고 네. 있고. 유지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4명 중에 3명이 상환 안 한 게 아니라 4명 중에 1명 정도만 네. 어렵게 상환을 못 상환.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 대출의 미상환과 네. 비슷하더라. 네. 그건데 4명 중 3명으로 써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행히 경기도에서 웬일로 네. 그거를 대응을 세게 했어. 근데 그때도 사실은 주 피해는 누가 입었습니까? 청와대가 입었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이 입은 게 아니라 대통령의 서민금융 정책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이제 뭐 언론 중재 신청했다가 거기서 수정 기사를 써주기로 하고 합의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경기도도 더 세게 나갔으면 더 좋고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맞아요. 언론 중재 또 그 이상의 형사는 사실은 경찰이나 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형사는 안 해도 좋다고 봐. 네. 민사를 세게 해야 돼요. 음. 민사법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손쉽게 허위인 걸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명백한 범죄 의도가 있잖아. 악의적이죠. 지난번 악의적인. 악의적이었잖아. 예. 그러면 조선일보 거 세게 징벌적으로 소송했어야 되고 대통령이 밝혔잖아 이미. 네. 금융치료를 통해서 악의가 있는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언론사건, 네. 유튜버건, 일반 시민이건 그건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그거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래서. 네. 근데 그때도 안 하고 정양일보 이 보도에 대해서도 그냥 뭐 바로 잡았대요. 삭제했대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대통령이 혼자서 저렇게 묻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좀 대통령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적 동의하고요. 물론 언론과의 관계를 정권 초기에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향후 뭐 4년간의 국정 운영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자. 아유, 언론에 일일이 다 어떻게 다 문제 제기하고 소송을 해. 정권 초기인데 그러지 말자. 척지지 말자. 이렇게 나이브하게 갔다가는 네.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관성적으로 굳어가지고 일단 내질러 보고 아니어도 큰 문제 없고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내질렀던 그 기억만 남아있고 맞아요. 그럼 갈수록 이제 레임덕이 오는 시기를 빠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인수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뭐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기득권 언론들의 간보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런 기사들 종양일보 기사나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는 간 볼 때 쓰는 기사는 아니에요. 간을 봤어 이미. 우리가 뭐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왜곡 가짜 뉴스 해도 쟤들이 그냥 기사만 살짝 지워주면 아유 고마워 땡큐 라고 너무 만만한 존재로 확인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가는 겁니다. 허니문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런 대응 태도가 허니문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질을 김영삼 정부 때부터 했잖아요. 항상 봅니다. 초도에 이런저런 막 그 허니문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언론들이 공세적인 그 보도를 안 해. 그러다가 조금씩 그 간을 봐. 요런저런 기사 써보고 대응을 안 하거나 늦게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만만한 놈들이구나. 애들 조져도 되는구나. 이게 가서 뒤통수 때려도 미안 나 아니야 라고 해도 되는구나라고 만만하게 봅니다. 그게 노무현 뭐 DJ 문재인 통틀어서 보면 그나마 DJ 때가 제일 셌어요. 그 기간이.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언론사 세무조사 했거든.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가
불러다니면서 재판 받았잖아요. 제가 매 재판에 따라 들어갔어. 카메라 들고. 그 조선일보 방해장 따라서. 네.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그래서 걔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소리를 못해. 편집장, 뭐, 이사, 주필 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타도 아무 말 못해. 그리고 오히려, 아유, 좀 살살해주세요. 계속 저 이상호 기자 스카우트하라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고. 까불지 못해요, 조선일보도. 근데 노무현 때 되게 못했어. 그냥 민주주의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조중동이 악의적으로 달라드는데 물론 중앙일보랑 관계가 좀 괜찮았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서 초기에는 네.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근데 동조는 세게 조졌거든. 그때 청와대 사랑방인가? 요 A4 용지로 매일 막 쟤들이 오보했고요. 사실 이거고요. 막 맨날 그렇게 대응만 해.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만만하게 간보에 끝난 거예요. 문재인 때도 딱 5개월 걸리더라고. 근데 더 짧아지고 있어요. 이번 정부는. 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내란 세력 척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힘 빼고 가짜 뉴스로 공격하는 것들을 용인하면 안 돼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언론 길들이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